미분은 자 보세요. 이게 재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레시피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2차, 3차, 4차로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 말고 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 미분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지 않고 공식입니다. 외우는 순간 끝나요. 여러분이 왜 x 4제곱이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는지 설명해봐 하면은 네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 잘 하신 거고요. 아마 그냥 외우고 있는 수준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게 설명은 할 건데 알려줄 건데 기본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그 식의 형태가 몫의 미분법 분수 형태냐, 합성함수 미분법 합성된 형태냐, 매개 변수 미분법 변수가 하나 더 있느냐, 음함수의 미분법 x, y가 한쪽에 있느냐, y는 이게 아니고 x, y가 같이 있는 막 그런 원의 방식 같은 거. 또 역함수도 미분을. 그 다음에 미분한 걸 또 미분하는 거. 그걸 2단계, 2궤도 함수라고 하거든요. 2단계 도함수. 예, 그렇게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이루어진 식의 형태가 분수냐 합성이냐 뭐 한쪽은 몰아져 있는 거냐 등등에 따라서 그냥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갖다만 좀 미분해 줄게. 그런 레시피예요. 탕 요리냐 찜 요리냐 볶음 요리냐 뭐 그런 식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다 정해진 걸 외우시면 됩니다. 풀이법을 그냥 수학자들이 아는 것을 외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풀 응용 문제는 여기 담겨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걸 풀 거예요. 자 이제 여기 4단원 제목을 봅시다. 보시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극대극소, 세 번째 그래프, 네 번째 최대 최소, 다섯 번째 방정식 부등식, 여섯 번째 속도 가속도. 이래서 수투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유형 똑같고요.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다음 주에 적분을 브리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적분 활용은 여러분 넓이하고 그 다음에 속도 위치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거여서 좋아요. 자 그래서 이쪽은 별 설명 안 할 거예요. 이쪽은 선생님 되게 뻔뻔하게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접선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극대극소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쫄리면 다시 공부를 하실 때가 수투로.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만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외에 공식집 같은 책도 있거든요. 공식만 싸그리 모아져 있는 거. 그것도 이번에 파일로도 뿌리고 프린트해서도 드릴게요. 네. 영어 단어장처럼 외우시면 되는 건데 이제 남은 시간은 전부 다 여기 나온 재료들 싹 정리하는 데 소모할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수로 한번 가보죠. 제목은 미분법이라고 했는데 극한 계산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찾아가십시오. 지수 로그함수가 10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06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뭘 보시면 되냐면 108페이지에 있는 108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는 거 네.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제 n이 무한 들어간 거 다 다르고 수열은 n이 무한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n이나 x는 어차피 변수니까 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n이 0으로 갈 때부터 했구나. n이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아이고 1 플러스 x 죄송합니다. x분의 1제곱 네, 이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뭔가 지수 형태긴 한데 대체 저게 뭘까 싶죠? 네. 우리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상수가 있습니다. 일단 0이 있습니다. 0 되게 중요한 상수다. 덧셈 뺄셈을 관장하는 그런 상수입니다. 1 중요합니다. 곱셈 나눗셈을 관장하는 상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이 중요합니다. 파이는 곡선을 관장하는 그런 상수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그리고 I 허수를 관장하는 상수이죠. 네. 그리고 E를 배우게 됩니다. 네. 오일러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과생들은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여러분 자연수가 이름이 왜 자연수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네. 그냥 어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어떤 수를 생각하면은 자연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오늘 곰 2마리 잡았어. 이렇게 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이거 제목이 자연상수예요. 우리는 이제 고3이 가까워져서야 배우니까 자연스럽지 않겠지만, 실제로 자연 현상들이나 수학 물리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밑이 x가 0으로 가면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수는 무한대가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1의 무한대제곱 이런 식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상수는 쩔어한 값입니다. 당연히 1이 있죠, 그죠? 근데 1이 아니고 2.718 점점점 이렇게 가는 파이 같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무리수예요, 무리수. 자, 이걸 기반으로 뭘 배우게 되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의 x분의 이걸 배우게 됩니다. 드디어 로우가 나왔습니다. 로우가 나왔는데 ln이 뭐지? 이런 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ln이 뭐냐? 그냥 흔히 로그 2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맨날 써서 생략하는 그 10 상용로그죠. 우리가 10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용로그를 기준으로 이제 로그 값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몇 자릿수인지, 이 몇 자릿수, 이게 10줄법 개념이야. 세 자릿수 하면은 10이 지금 막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자릿수면 100이자이잖아요. 그죠? 10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 밑을 이제 오일러수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래야지 이제 미적분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밑이 오일러수인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것도 생략할 거예요. 생략할 건데 이렇게 쓸 겁니다. LN이라고. LN. 로그 내추럴 로그.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자연 로그. 상용 로그가 여기 자연 로그. 자연 상수. 오일러수라고 하고요. 그냥 오일러 상수인데 오일러 수라고 하니까. 네? ln2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좋아요. 자, 이 로그예요. 로그의 극한값이에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지수입니다. 2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예요. 2점면. 그러니까 2x제곱, 3x제곱은 지수함수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리고 둘 다 결론은 1입니다. 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되는데, 미분은 y는 lnx 이런 로그하고 로그 함수 로그 x가 아니고 lnx, y는 2x 3x 제곱 이런 거 말고 이걸 할 거예요. 이걸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y 프라임이 그 초보적인 함수 반비례 함수 나옵니다. x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인 거야. 자연상수의 힘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섬세하게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분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실제로 그 막 x공식 h공식 써서 미분의 정의로 식을 유도해 보면 이게 실제로 나옵니다. 자, 이 단원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삼각함수 해줄게요. 삼각함수. 바로 이 단원 넘어가서 삼각함수 극한 풀어줄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이게 삼각함수의 극한입니다. 미분을 정의하려면 미분의 정의가 극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 값부터 정도 나가는 거죠. 둘 다 1입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극한값 전부 다 1이에요. 예, 답정 넣어줘. 자, 그럼 이제 미분은 어떻게 되냐? sin x, cosine x, 탄젠트 x 같은 것을 미분을 하게 된다. 처음에 탄젠트 나오지도 않아요. 처음에 이 두 개만 나옵니다. y 프라임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됩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됩니다. 다만 여기 마이너스 9가 생기긴 해요. 어쨌든 사인 코사인 미분하면서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도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얘는 좀 나중에 배웁니다. 얘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라는 걸 이렇게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오? 시컨트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소단원 중에 삼각함수, 여기 소단원 중에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피가 좀 큰 편이에요, 삼각함수 쪽이. 그래서 거기에서 더 다양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외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어떤 걸 배우냐면 분수 x분의 1 미분해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다고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f, gx 이걸 미분하면 전체 미분하고 안에 게 미분해서 곱해진 거 이모습으로 미분된다고 배웁니다. 합성함수. 그 다음에 매개변수. 매개변수라는 것은 x와 y만 있는 게 아니고 t가 등장하면 t.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t에 대해서. 이것도 미분 기호예요. 우리가 수투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미적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미분 기호입니다. 이 프라임이 그 유명한 뉴턴이 사용했던 방식이고 이건 이제 라이프니츠한 사람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건 좀 물리하게 편한 사용법인 건 수학을 다룰 때 편한 사용법입니다. 어쨌든 네, x, y를 4개를 수하는 것으로 미분을 하고 나면은 그게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미분 값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근데 어쨌든 미분할 줄 아는 순간 계산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함수. 음함수 미분은 이런 겁니다. x, y가 한쪽에 있다면 우리가 보통 fx를 미분한다는 것은 fx를 x에서 미분한다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y를 미분한다고 생각한다면 y가 fx가 똑같이 맞잖아, 그죠? 물론 dx는 dy이긴 한데 진짜 y를 x와 별다를 거 없는 변수로 생각한다면
이제 여기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원래 함수에서는 x, y가 그 갖고 있는 역할이 명확합니다.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인데 뭐 원 같은 거 생각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이런 거 생각하시면 뭐 그냥 둘 다 하나의 좌표일 뿐이에요. 그죠? x가 원이고 y가 결과인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죠? 그게 동등한 입장에서 y도 하나의 변수 생겼을 때 y를 미분하고 싶으면 진짜 y 가지고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y가 y에서 미분이 되게. 오 근데 x에서 미분을 하는 식으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정말 별거 아닌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면 이렇게 약분되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미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y제곱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y제곱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미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네모 부분은 2y가 된다. 이제 이 앞에 이 부분이 뭐가 되냐? y 프라임이 됩니다. 왜? 이게 바로 y 프라임이었거든. 뭐 알잖아. dx면 dy가 y 프라임인 거.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겠지만, 네. 그냥 y를 x에서 미분하면 y 프라임이 생긴다라고 외워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법이니까. 분수, 합성함수, 매개별수, 음함수까지 x, y 같이 있는 것까지. 마지막 역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는 아니니까 외우기는 좀 그런데 아니, 역함수를 미분하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것분의 1입니다. 그냥 이 얘기 결국은 근데 얘가 x가 아니고 y예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기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함수를 상상해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곡선 아무거나 그렸어요. y는 x에 뒤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지점에서 접선 있잖아. 이 지점에서 접선. 그게 f 뭐 원래 함수의 미분값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것에 대응하는 점. 여기에 x값하고 여기에 y값이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분값은 이제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보세요. 이게 기울기가 2면 이거 기울기 얼마일 것 같아요? 2분의 1이겠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역수란 뜻이에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면 그냥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형제도 끝. 이제 이걸 가지고 접선 문제 풀고 극대역수, 최대 최소, 병리식 분식, 속도 가수도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아. 자, 이제부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칠판이 새까맣게. 자. 일단,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은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 좋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등장한 거냐면, 자, 원래 수학이 금융 이런 것 때문에 발전합니다. 부자들 때문에 발전을 해요. 물론 전쟁 때문에 발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부의 축적 때문에 발전하는데 이제 옛날 도주 민 사람들이
은행 같은 금융권이 생긴 다음에 이자 논리를 하는데 돈이 많으면 은행에 맡겨만 놔도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1년간 은행에 돈을 맡기면 12%를 받는다고 합시다. 되게 행복한 금리네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예전 그보다 더 높은 금리도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6개월간 돈을 맡겼다가 빼고 다시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맡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6%의 금리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네, 6%로 6개월 한 다음에 그 만들어진 돈으로 다시 6개월간 6%의 금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액션만으로도 돈이 좀 올라갑니다. 커집니다. 생각해보세요. 12%라는 것은 12%의 이익을 얻었다. 이게 요번 112%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100이 원금이고 12가 이제 이자니까. 그럼 이제 6%라고 한다면 106%가 되는 건데, 자, 112%는 숫자는 1.12예요. 1.12하고 1.06의 제곱하고 비교를 하시면 1.12보다 좀 큽니다. 이게. 그건 이제 계산기도 뚫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해서 어떤 사람이 4분기에 나와서 3개월씩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 이자로. 그럼 1.03의 4제곱에 어떤 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더 높아집니다. 너무 신난다는 거지. 그걸 한없이 했다고 합시다. 그게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식을 선생님이 새롭게 써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개념이니까 1 플러스 x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0.12였으면 선생님이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1로 했으니까 x가 1인 경우는 이자가 100%인 거예요. 오케이? 돈 2배 주는 거야. 1년 뒤에. 자, x가 2면 네, x가 2면 여기에 x제곱 할 거예요. 2분의 1만큼의 이자를 주는데 50% 이자를 주는데 2번 연달아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반으로 나눠서 2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4면 25% 이자를 받는데 4번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무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무리 그 짓을 반복한다 한들,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끝나면 200%가 되는 거야. 좀 더 하면 210% 뭐 아무튼 확확 좀 늘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270% 조금 넘어선 선에서 멈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수예요. 네, 이걸 기반으로 한 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쓰고 치고 좀 해볼까? 3로그 x가 로그 x의 세제곱인 거 새삼스럽게 확인 좀 합시다. 그럼 저기 x분의 1은 앞에 x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x분의 1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x분의 1이 1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확인했습니까? 그럼 이 식이 됩니다. 그죠? 네, 진수 부분이. 그래서 극한값이 5일로서가 됩니다. 그럼 ln 2가 됩니다. 이 ln이 로그 2, 위시 2인 로그라고요. 그래서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수 로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명확히 로그부터 시작하고 있죠. 실제로는 로그가 먼저 등장했다고 해요. 지수가 나중에 등장하고. 근데 지수 개념이 우리한테 훨씬 쉬워서 지수라고 쓰면 곱하기가 몇 번 됐냐 이런 식의 얘기여서 문제 하는 것뿐인데. 네, 그래서 이 지수 공식을 여기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치환해서 열심히 풀면 되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이 녀석 이 위에 이 녀석을 x가 되게 한번 해볼 거야. x가 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제부터 좀 말이 길어지겠다. 저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이 뒤쪽을 지우고 시작해야겠다. ln 1 플러스 x가 있는데 거기다 밑에 1을 취하잖아? 그럼 이거 기억나냐? 2에 로그 2에 3이면 이거 없어지고 3 되는 거. 여기 이제 똑같아요, 밑이. 그러니까 없어지고 1 플러스 x 됩니다. 그래서 이걸 x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다가 2를 취할 거야. 그걸 여기 있는 모든 것 분자 구에다 다 할 거야, 똑같이. 그럼 이제 여기가 1 플러스 x가 되면서 여기가 2x가 된다. 전 지금 2의 x분의 1 플러스 x까지 했어요. 여기 밑에다가 2를 취하면서 5일로서 2를 취하면서 이제 1만 빼면 되네요, 그죠? 여기 1을 빼면서 여기도 1을 뺍니다. 그럼 이 모습이 나온다. 1의 역수는 1이니까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2분의 쓰는 것 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간략 버전이고 당연히 이렇게 섬세하게 제대로 뭐 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다 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내용이 싹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까먹더라도 로딩할 수 있을 만큼 유도해낼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같은 거예요. 네. 그것만 하면 여기만 해도 공식상 모아놓으면은 24개 나옵니다. 덧셈 정리가. 진짜 미적분은 정말 미적분이 영어로 칼큘러스라고 하거든요. 계산학. 진짜 무식한 어떤 계산 책이구나라는 걸 막 느끼게 돼요. 공식 막 엄청나게 많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와닿게 뭐 영어 단어 외워도 어원을 알고 외우면 좀 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는 생각입니다. 여기 지우기 위해서 이것도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거 목세미분법 별거 없습니다. x분의 1은 x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죠? 이 미분 해봅시다. 마이너스 앞에 나오죠? 그럼 x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x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분입니다. 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외워서 쉽게 쓰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목세미분법에 좀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fx 분의 1 이걸 미분하겠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똑같이 마이너스 fx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합성함수 미분했을 때 안겨있으면 이 속미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하시면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fx가 안겨있는 거예요. 네. 이게 gx라고 한다면 gfx가 fx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fx분의 1을 미분하면 속미분을 해줘야 돼. f'x를. 그래서 분자가 f'x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목세 미분법이야.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부는 fx분의 gx 분자 분모가 다 x에 대한 식인 거 그걸 미분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간략 버전 할 때는 좀 넘어가죠. 네. 근데 그거 역시 우리가 아는 것만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y에서 z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면 gf가 아니고 fg가 됩니다. 그죠? 그걸 한 건데 여기는 값이 여기로 갈 때 2배가 됐다고 합시다. 여기 값이 여기 갈 때 3배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2배 그리고 3배 여기서 6배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변화율입니다. G의 변화율. 알겠어요? 이게 F''이잖아. 두 번째 변화율입니다. 여기가 X면 당연히 여기는 GX가 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FGX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율이 이 변화율이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변화율은 곱하기로 누적된다. 그냥 그 얘기예요. 3번 합성되든 4번 합성되든 미분 다 따라한 다음에 곱하면 돼. 그런 식의 얘기야.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은 뭐냐? 이런 겁니다. x가 코사인 t라고 해봅시다.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x, 사인 y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 이 표정이 뭐지? y는 사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그 값을 내가 t라고 했어요. t라고. 자, 이걸 미분해 보려고요. 이걸 미분하는데 당연히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종아 졸리면 네가 막 대답하면 돼. x를 t에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t dx. 네. 이 d는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 t의 증가량, x의 증가량. 그래서 뭐 t 증가량보다 x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거든. 여기 이거 세모 아니야? 그 알파벳 D 그것에 이제 그리스 알파벳 버전이야. 그 알파벳 그 버전으로 대문자. 근데 거기에 극한을 취하면 아주 순간적인 그런 값을 하면 이 그냥 로만 알파벳 D를 쓴다고. 이 극한 값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미분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일 뿐이지. 코사인 미분 마이사인은 아까 얘기했죠. 코사인은 사인됩니다. 근데 마이사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y도 t에서 미분할게요. 그럼 t, t, ty 이렇게 됩니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걸 나누면은 왠지 분분수로 계산되는 것처럼 dx, d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장해요. 여러분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였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분의 1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이거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설명해서 적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코사인이 x였어. 사인이 y였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1입니다. 이게 원의 4개의 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을 t로 표현한 거야. 어떤 그 값으로 표현한 함수인 거죠. 원을. 네, 그걸 어쨌든 xy를 다시 이렇게 바꿔줬어. 네. 그 그림을 보면 중심 원점의 반지름 일자리면으로 보이는데 여기 어딘가 점이 있는 거지. x, y가 알겠니? 거기서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생각나.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뭐야? 이 기울기?
x분의 y지. 그것에 수직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주황색 기울기는 뭐겠어? 그치,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걸 선생님이 이거 매기로서 민법 얘기했지? 이 음함수 민법을 해볼게. 내가 여기를 x에서 미분하고 싶어. 이 식의 양변을. 뭐 이쪽은 0 되겠지. 상수니까. 얘는 2x겠지. 얘는 2y가 돼. y제곱 미분하면. 근데 y를 x에서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뭐 찌꺼기가 나온다고 해야 돼. 아무튼 네, 다른 변수로 미분했다는 그 상징적인 뭐 그런 결과물이 남게 된다. 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네, 미분했어요. 원을 미분했어. 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y 프라임을 해서 이항에서 정리해봐. 뭐 나와? 마이너스 y분의 x지. x, y에서 그 어떤 지점에서 기울기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네. 여기 매개변수, 음함수 둘 다 원 가지고 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때 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두 칸만 묶고 그냥 노골적으로 이것만 막 연습시켜도 여러분들은 네, 그냥 한 50% 이상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미분에서 여기 문제들, 여기 활용 문제들. 계산은 거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치,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 사실 다 풀 수 있어야지. 공식 다 알고 풀이법 다 안다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저는 여러 가지 밀법 레시피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지우고 있습니다. 역함수 밀법은 아까 설명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지울 겁니다. 방금 역함수 밀법은 되게 재밌는 설명도 있습니다. y는 fx, 이것의 역함수가 뭐냐면 x는 fy거든. 그치? xy가 입장 바꾼 게 역함수야. 그치?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게.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 값은 뭐냐면 dy분의 dx야. 그렇지 않겠냐? 근데 이거 되지 않냐? 이게 역함수 미분의 가장 허무한 설명이야. 역수된다는 거. 어쨌든 역함수의 미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계도함수는 선생님 수투할 때도 좀 얘기했지만 저게 이제 변곡점 찾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3참수 이렇게 쓰면 우리는 지금까지 미분 한 번에서 이 시점을 찾았거든.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극값. 근데 그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이런 걸 이제 변곡이라고 한다고. 이런 걸 좀 찾긴 해줘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그때 뭐 이 정도 설명했었을 거예요. 도함수의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 여기 기울기가 지금 3이야. 3, 2, 1, 0, y, y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예요. 도함수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꾸로 마3, 마2, 마1, 0, 1, 2, 3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도 판단할 수 있고 그게 바뀌는 시점 당연히 0이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속도에서는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분은
그냥 외울래?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설명해줄게. 로그 함수를 미분하기 x분의 1 되는 것은 크게 내가 그래서 설명해도 와닿진 않을까. 뭐 로그 함수 대충 그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 여기 1에서 미분값이 1이면 1분의 1 이렇게 2에서 미분값은 2분의 1이고 뭐 그런 식의 얘기긴 해. 3에서 미분값은 3분의 1이고 그런 식의 얘기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는 게 더 좋냐면 적분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이 x분의 1, 이 반비례 그래프를 적분하면 째가 되잖아, 그치? 이 귀여운 그래프 있잖아, 이거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여기 넓이가 ln이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제가 적분하는 로그 함수가 여기가 로그 값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3까지 적분하면 이 값은 ln3이래요. 네. 그리고 여기 6까지 적분하면 ln6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넓이는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어. 로그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로그 6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이긴 한데 뭐 근데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제공하는 거야. 그 왜 xn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n 플러스 1 다음에 xn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게 n이 n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적분 못한다고. 근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그것만 따로 x의 제곱 중에서 이것만 따로 로그 x 된다고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다 알게 된 거지. 이게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 뭐 이렇게 생겼잖아? 1일 때 이 y는 2x야. 1일 때 미분값 1이야. 2일 때 미분값 2야. 미안해. 봐줄 거지. 1일 때 함수값이 2지. 미분값이 2야. 2일 때 함수값이 2의 제곱이지. 미분값이 2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함수값과 미분값이 똑같아. 그런 식의 얘기예요. 여기는. 그럼 나중에 이제 적분할 때도 뭐 적분값하고도 함수값이 똑같아지거든. 이거 적분하면 또 자기 자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도 2야. 여기까지 넓이 하면 2의 제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된다. 오일려수는 1의 무한의 제곱. 이거 기억하시면 되게 문제 풀 때 편리합니다. 1의 무한의 제곱. 1의 무한의 제곱 얼마지 하면 2.718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미치는 것 같지. 하지만 진짜 그렇다는 거지. 생각함수는 룰루랄러 이렇게. 자, 여기 0에서 이거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 그거 1 나오거든? 원래 사인 그래프? 0에서 1 나와. 나 2분의 파이에서 0 나오지. 그 다음에 파이에서 마이너스 1 나와. 그 다음에 또 2분의 3파이에서 0 나오고 2파이에서 다시 1 나와. 뭐 너희들 이게 오 코사인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까? 0일 때 1 나와. 2분의 8에서 0 나와. 파이에서 마이너스 1 나와. 2분의 3파에서 0 나와. 2파에서 1 나와. 사인이 코사인 되는 이유예요.
여기 거꾸로 해보시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아요? 네. 이 정도 있으면 이거 다 지워도 되겠다. 시컨트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 좀 합시다.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가 0으로 갈 때 이 두 개가 쌤쌤이라는 뜻이에요. 1이니까 분자 분모가 같다고. 자 봐요. 잘 봐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 이게 길이가 1이거든. 여기 1 대신에 여기 x 여기 x y는 x 썼어. 자 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사인 그래프. 자 이 근처에서 딱 보면 똑같은 그래프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탄젠트 그래프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되거든. 요 근처에서 보면 똑같은 그래프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EX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당연히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1만큼 내렸잖아. 그러니까 1만큼 내려서 그릴게요. 적어서 이제 1만큼 좀 내려서 그려볼게요. 지수함수 그래프. 진짜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여기서 접선의 교육가 1이다. 그 말 하는 거야. 이제는. 로그함수 그래프. 도저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x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 원래 1에서 0인데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 그러면 적어서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다. 이 근처에서 이 로그, 지수, 상관함수, 기본 함수들이 전부 다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해봐. 함수에서 얘들 무리수에 해당하는 거야. 2차, 3차 이렇게 자연수 같은 거면 그러니까 어려운 함수일 거 아니야. 어려운 값이고 어려운 숫자가 막 그럴 거라고. 근데 0 근처에서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려도 된다고. 근데 미적분의 대부분의 질문이 0 근처에서 질문하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막 지수로고 상관함수를 1차 함수처럼 막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sin x 마이너스 1 탄젠트 ln 1 플러스 x 계산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 이건 훨씬 더 복잡하게 막 어떤 그림이 있어. 그래서 어떤 길이 때 길이의 비율을 구하고 싶은데 막 그게 식을 세우고 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가 막 나와요. 근데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것만 알잖아? 그럼 이 근처에서는 자 봐. 얘가 무엇과 같다고? x와 같다고. 이게 무엇과 같다고? x와 같다고. 이게 무엇과 같다고? 계속 대답해줘. x. 이게 무엇과 같다고? 이렇게 푼다. 거의 막 사기 스킬 그런 느낌이야. 진짜 연구체에서 한번 물어봐. 거기서만 값이 나온다고 봐도 돼. 예쁜 수렴하는 값이. 자, 그러면은 싹 주고 요거 해야지. 삼각함수 덧셈 정리. 구경 시켜줄게. 뭐가 나오는지. 자, 일단 뭐가 나오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이게 나와. 그냥 그런가 봐.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 수 있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쓰면 되거든.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야.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야. 이런 식의 수원의 삼각함수 그 값에 대해서 기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 그 다음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보여줄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쪽을 뺄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그러면 사인 쪽이 되거든. 그치? 여기다 써주나?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90도에서 빼면 돼. 그래서 그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쓰려고. 그래서 코사인 합공식을 쓸 거야, 이거. 합공식. 그럼 이제, 자, 봐봐.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이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합공식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야. 합공식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냐? 이게 사인 알파지. 이게 뭐냐? 이게 90도에서 뺐으니까 코사인 알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있을 거야. 싸, 코, 싸, 싸, 코, 싸 이렇게 되는 거란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하려고. 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사인 베타는 부호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기본적인 삼각함수 덧셈 정리 네 가지. 네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알겠어요? 네. 첫 번째 이게 뭐냐? 다행히 너희들이 기하를 다 배웠잖아, 그치? 진짜 다행이다. 자, 대답 못하면 각오해라 아주. 진짜 각오해라 너희들. 자, 귀엽게 단위원으로 해줄게. 반응 일자리. 동경을 두 개만 표시할게. 동경. 여기 알파인 동경. 이 끝에 좌표 뭘까? 코사인 코사인 알파 아래 사인 알파. 그치. x가 y 더시 코사인 사인이지. 현주가 살릴 것 같은데. 자, 여기 각 베타짜리. 얘 끝에 좌표 뭐야? 코사인. 당연히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자, 나 이 사이각이 알고 싶대? 그 사이각, 이 사이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구만. 그 사이값이 알고 싶어. 나 그거 알려줘. 이런 거야. 오케이? 이걸 그냥 세타라고 할게. 세타라고. 이거는 벡터라고 하자. 이건 벡터 A라고 하고 이건 벡터 B라고 하자. 벡터 A, B를 가지고 사이값을 구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냐면 벡터의 A점이란다. 이걸 역이용해서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코사인 값이 나와요. 사이의 코사인 값이. 근데 지금 이 벡터 알파의 벡터 A의 크기 얼마예요? 크기 얼마예요?
1이죠? 대답 잘하라고. 얘 크기 얼마예요? 똑같이 1이죠? 네. 내적하면 각 나와요. 대답 잘해라. 내적해봐. 그래서 코사인을 해봐. x값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y값 곱하고 저게 제일 쉬운 설명이야. 네, 저거 기하 배운 애들만 알아서. 그래서 이제 미적분 책에서도 저걸 안 하고 코사인 법칙, 생각문제에서 코사인 법칙 있잖아. 그걸로 아마 설명할 거야. 근데 좀 번거로워. 이게 제일 편해. 내적이라고, 내적. 내적 공식이 너무 편하잖아.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는데 그래서 x가 코사인과 xx, 사인이 y니까 yy 이런 거야. 그래서 더셀명이 보통 이 수서 써있는데 나 맨 끝에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이게 확인돼서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야. 물론 외운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발전되는 것들은 다 그냥 일단 이게 있겠다. 사인 2알파 이제 알파. 어디 한번 대답들 해보시죠. 알파. 이거 사인 코사인 그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두 번 나오지. 알파니까. 알겠어? 코사인 2알파 대답해봐. 알파 코사인 알파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걸 2배각 공식이라고 해요. 네. 근데 너희들 사인 제곱 뭔지 알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란다. 놀랍지? 1 빼기 코사인 제곱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지? 1 빼기 코사인 제곱 집어넣으면 2 코사인 제곱 빼기 이렇게 돼요.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인 거 알지?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1 빼기 2 사인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보자.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넘길 거야. 그럼 1 넘기면 코사인 2알파 플러스 1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2 넘기면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 여기를 예쁘게 하고 싶어. 2알파를 알파로 하고 싶어. 그럼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 적용하면 돼. 반각 공식. 너희들이 이제부터 30도 코사인 값 알면은 15도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다고. 45도 알면 22.5도 구할 수 있다고. 그런 식의 얘기야. 너희들이 30도, 40도 알면 75도 값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야, 이건. 사인도 해보자. 이거 가지고 코사인 방법을 만들었잖아. 이거 가지고 사인 방법을 만들어. 이 코사인 주변 공식이 되게 표현 가치가 큰 녀석이야. 코사인만으로 사인만으로 막 표현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코사인 2알파하고 2사인 알파 이렇게 잘 바꿔줘.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돼. 그 다음에 2 넘기면 이렇게 똑같이 돼. 게다가 이것분에 이거 하면 탄젠트까지 다 나와. 나 탄젠트 배워봤구나. 오씨, 탄젠트 수고하겠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해야지요. 이것분에 이것분에 이거야? 자, 대답해. 분자 분모를 다 2로 나눌 거야, 2로. 그럼 1 빼기 뭘까? 1 빼기 탄젠트 탄젠트 알겠냐? 여기도 나눠. 이렇게 이걸로 이거 나눌 거야. 그럼 코사인 베타 약분되고.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 그치 탄젠트 알파 나누지.
더하기. 탄젠트 베타. 그치, 이렇게 나누면 탄젠트 베타. 나 진짜 웬만하면 유치하게 외우는 거 안 하거든? 나 이거 사람들 유치하게 외운다고. 싸고, 풀고, 싸. 막 이렇게. 싸고, 풀고, 뭐 싸고. 쿠쿠, 막, 신신 막 이렇게 막 외운다고. 난 유치하게 그렇게 안 해놓는데. 이거만큼은 나한테 처음 이공식을 알려준 선생님이 사용한 드립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외운데. 근데 요즘은 용어를 잘 안 써서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임마, 따따 붙다 하지 마. 임마, 따따, 붙다 하지 마. 이렇게 외웠었어요. 아니, 요즘 반응이 뭐야? 보호막 했었네. 타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쓰면 돼. 그럼 탄젠트도 부호 바뀌어. 여기 부호 바뀌어. 여기도 부호 바뀌고. 그래서 부호가 다 바뀌어. 이게 바로 뭐냐? 예각의 기울기. 맞아. 으라차차. y는 2x 3x y는 2x 이따 붙여?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세타 세타. 나 탄젠트 세타 구해줘. 뭐 이런 거지. 탄젠트 하면 뭐 사인 코사인도 다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 이게 탄젠트 알파야.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거든. 이게 탄젠트 베타야. 두 개가 탄젠트 값이야.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 그것의 사이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빼기 공식 쓴다고. 그래서 1, 3, 2. 나 이거 쓰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렇단다.